네, 오늘 오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마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3발을 연이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미사일 어느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패턴이 있거든요. 예. 일단 시간이 6시 한 발, 예. 그다음에 6시 37분, 42분. 그럼 37분, 42분에 썼던 거는 하나는 이제 고도 20km고 하나는 고도가 60km고 예. 760km가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도로 본다 그러면은 단거리 미사일들은 보통 100km를 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760 같다는 얘기는 지금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가 3종류가 있거든요. 주요한 게 수도형 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다음에 이스칸데르를 불리는 이제 KN-23. KN-23이 사거리가 최대 800km까지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발사할 때 보통 3분에서 5분 사이가 걸리니까 이건 KN-23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6시에 발사했던 건 순안공항에서 발사한 거로 보여지는데 고도가 540입니다. 그러면 이건 중장거리거든요. 그다음에 거리는 짧게 나갔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에 한미가 정보 자산으로 ICBM을 이미 포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ICBM으로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마침 이제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과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먼저 잠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이 오늘 발사한 3발의 미사일 중 첫 번째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호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함께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역시 핵 투발 성능을 개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김 차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몇 주째 핵 기폭장치 실험이 탐지되고 있는 만큼 실패하지 않을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어떻습니까, 연구위원님?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이 미사일 쏘아올린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종류를 섞어서 연이어 발사한 것에서도 좀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북한이 이제 ICBM과 단거리 발사체를 동시에 쏜 적은 처음입니다. 예. 근데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ICBM은 미국용이죠. 화성 17형은 사거리가 15,000km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KN-23은 원래 러시아에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단거리용으로 개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두 종류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김 차장 말대로.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ICBM은 미국용, 그다음에 단거리는 남한용으로 예. 지금 물론 일본까지도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일본의 이제 그 해안 쪽 이제 서해안 일쪽, 우리 지금 동해 쪽에 일부만 가지 전역은 못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 공동 성명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나 ICBM은 원래 15,000km를 날아가는데 지금 360밖에 안 나갔거든요. 아직도 기술 개발이 완성이 안 됐고 개발의 일환의 과정이다. 이미 예정된 걸 정치적 타이밍에 맞춰서 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 속보에서 김 차장은 핵실험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가 좀 거듭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이런 과정이 준비가 완전히 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연구위원께서는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기폭장치는 이제 핵탄두, 핵물질에 예. 연결시켜서 이걸 터뜨리는 장치입니다. 예. 근데 기폭장치도 사전에 여러 번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우리한테 탐지가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 번 기폭장치 실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폭장치는 수백 번 이상 합니다. 실험을. 근데 이번 해봤기 때문에 북한이 기폭장치 이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예. 근데 기폭장치 기술을 이미 이제 탐지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해 1월달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전술핵은 소형 핵탄두고 예. 초대형 핵탄두는 ICBM용이거든요. 이 2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핵실험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거의 임박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도발의 어떤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일본 방문을 마친 후에 쏘아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17번째거든요. 예. 1월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면 사실은 마지막 도발의 무력 시위에 비해서 지금 기간이 길어요. 인터벌이. 그러니까 이건 이미 예정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이크 셀리번 안보보좌관,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북한의 네. ICBM 기술은 완성이 안 됐다. 예. 그러니까 ICBM은 사실 대기권 밖을 나가서 고도 한 1,000km 정도에서 15,000km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대기권 나가서 올라가는 엔진 추력은 시험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모든 단 분리가 끝나서 후추진체라는 이 그 판 안에 여러 개의 이제 다탄두를 싣고 장기간 비행을 한 다음에 이게 하나씩 목표물로 떨어져서 재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ICBM 기술로 본다 그러면 50% 정도를 아직 기술을 못 넘었어요. 예. 그 시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시기에 무력 시위를 하기는 어렵죠. 북한으로서도. 왜냐하면 예. 상당히 많은 전략 자산이 와 있거든요. 핵잠수함 포함해서. 예, 예. 그러니까 예정돼 있다는 실험을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타이밍을 맞췄다. 예. 그리고 섞어 쏘기가 바로 이제 정치적 의도죠. ICBM은 미국용,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KN-23은 대남용. 거기에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ICBM은 예정돼 있고 향후에 예. 또 쏠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NSC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또 보시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셨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결국 이제 첫 감사하겠습니다. NSC고요. 이제 한미가 이번에 공동 성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북한에 대한 양보나 어떤 그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고 예, 대응과 억제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첫 정상 간의 성명에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고 억제하겠다는 의미가 더 컸거든요. 예, 거기 핵심이 이제 그 확장 억제거든요. 확장 억제는 이제 미국의 해구산, 그 다음에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문 세 개 다 들어 있습니다. 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확장 억제 전략 협치체. 왜냐하면 우리는 나토처럼 미국하고 핵 공유 협정이 없거든요. 예, 사실 그동안 미국의 핵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가 거의 지금 막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 한미 공동 대응에 방점을 뒀고 특히 확장 억제,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조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대응의 수위라던가 적절성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이번에 이제 2017년에 마지막으로 한미가 2017년이 굉장히 위험했죠. 뭐 화염과 분노부터 시작해서 핵단추까지 나왔던 시기고 그때 이제 2017년 중반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가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패턴은 뭐냐면 우리는 현무2 이게 이제 킬체인의 핵심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에이테킴스를 쏘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현무2와 에이테킴스를 4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했고요. 또 확장 억제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제 엘리펀트 워크라고 그래서 엘리펀트 워크는 이제 대량의 항공기가 이 완전 무장을 하고 활주로에서 이동까지 이륙은 안 합니다. 예, 약 30여 대 F-15K가 엘리펀트 워크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이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한미 그다음에 한국군의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한미가 이번에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하는 등 좀 공동 대응에 나섰던 모습을 좀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아직 전략 자산은 전개가 안 됐거든요. 북한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게 전략 자산 전개입니다. 괌에서 B-50이나 B-1B가 출격을 하는데 B-1B에는 핵탄두는 없습니다만은 정확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요. B-52에는 항공기 발사 ALCM 핵탄두가 탑재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들이 전략 자산이 전개되거나 이런 경우에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나 동해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면 북한이 감지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예, 원론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귀국길에 항공기 안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역시 강력한 억제와 그러나 외교적인 해법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금 내놨고요. 예, 그다음 한미 한일 간의 북핵 수석 대표 간의 이 대화도 이루어졌고 예. 국방 당국 간에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이 이제
방한 그리고 방일을 하는 동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떠난 뒤에 쏘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런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발사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쨌든 한반도 전구 시어터는 떠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죠. 만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전구 안에 일본 포함해서 일본은 포함하거든요. 전구가. 예. 있을 때 만일에 북한이 무력 시위나 도발을 했다 그러면 미국의 대응이 더 강력해지죠.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가중되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또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좀 담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그러니까 EDSCG를 재가동하자 이것도 합의가 됐었는데 이런 분위기와 상황이라면 이 재가동의 시기도 좀 빨라지겠습니까?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미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올해부터 핵 선제 사용, 그것도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 위협이 미국 본토는 공격할 능력이 안 되는데 예. 대남은 이미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확실한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제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EDSCG거든요. 유럽은 이제 핵 공유 협정이 있고 이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즉 핵 기획 그룹으로 같이 공동으로 나토 회원국에 있는 핵탄두를 관리하고 사용할 때도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핵에 대한 발언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명무실했던 EDSCG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거는 네.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 물론 핵공유 협정보다는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향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그리고 협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의 발언권을 인정해 주는 이건 지금 숙제로 남았어요. 예. 남았고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실질적인 제도적 확장 억제 신뢰성을 얼마나 얻어내느냐. 그건 이제 윤 정부의 숙제라고 볼 수 예. 있죠.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연이어나왔던 북한의 도발까지 고려를 해보면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예. 특히 작년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지금 예고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무기 개발이. 예.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모라토리엄 파기를 예고했고 그리고 실제로 3월 24일 화성 17형을 쏴서 모라토리엄을 깨버렸거든요. 예. 이제 핵실험도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강경한 노선으로 대남 대면선 전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한미의 반응은 뭐냐면은 역시 강대 강이거든요. 여기 양보는 없다. 원칙적 대응이고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공동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강대 강이 지금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력 시위를 할 거고요. 한미는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감스럽지만 당분간에는 강대강 국면이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 양측 다 무한정 이 긴장 국면에 갈 때는 북한도 그렇게 여유가 없거든요. 코로나도 있고 예. 어려운 상황에서 무한정 도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장 국면이 고조되면 역설적으로 대화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지도 만들어질 수 있죠. 예.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미가 예고한 대로 왜냐하면 예. 북한이 이미 전술핵은 대남용이거든요. 사용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위기입니다, 사실은. 한반도 핵 문제가 질적으로 전환됐어요.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원칙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확실한 확장 억제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신뢰성을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긴장을 고조됐을 때 그 긴장의 비용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거든요. 역시 대화의 구멍도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북한을 협상에 끌어내야 된다. 예. 북한도 역시 무한정 도발할 수는 없어요. 북한 국력으로. 그러니까 예, 북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제 조건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라는 조건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적대시 정책이 처리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화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원칙적인 대응과 특히 이제 확장 억제를 강화하되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관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신임합동 참모의장의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번 인선 바라보시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정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국방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급이 모두 이제 물갈이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뭐 최단기간에 그만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국방 정책의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예. 아마 어쩔 수 없이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이제 문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군의 편중보다는 다양화, 다원화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육사, 그다음에 육군 이쪽이 이제 상당히 이 한국 그 군부를 장악하는 장악력이 컸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비육사, 그다음에 비육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 균형을 좀 꿰했는데 예. 윤 정부에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균형보다는 일단 국방 억제, 국방력 강화 이런 쪽으로 이제 중점을 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안배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 쪽에 방점을 둔 인사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선도 나왔는데 지금 세 인물 모두 합참에서 근무 중이거든요. 이건 역시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나온 인선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뭐 그렇게 봐야겠죠. 뭐 매우 이례적인 그 합참에서 모두 나온 상황인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김승겸 대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연합 작전 능력 한미연합 이런 점에서 사실은 합참이 이제 한미연합의 수뇌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공조나 한미연합 그다음에 이제 실시행 국방력 강화 이런 걸 안배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